오늘의 영화 줄거리. 1986년 경기도. 한 젊은 여성이 강간 살해된 채 발견된다. 2달 후 비슷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마을은 연쇄살인의 공포에 휩싸인다. 사건 해결을 위해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되고 지역 형사 박두만, 송강호와 서울에서 온 서태윤, 김상경이 배치된다. 박두만은 직감에 의존해 용의자들을 몰아붙이고 서태윤은 사건 기록을 분석하며 단서를 찾는다. 용의자가 검거되지만 증거 부족으로 풀려나고 수사는 난항에 빠진다. 범인은 자신의 흔적을 철저히 지우며 단서를 전혀 남기지 않는다. 서태윤은 비오는 날 빨간 옷을 입은 여성이 범행 대상이라는 공통점을 밝혀내고 형사들은 미끼를 이용한 함정 수사를 시도하지만 또다시 피해자가 발생한다. 언론은 형사들의 무능을 비난하며 수사는 점점 더 혼란에 빠져드는데, 자, 오늘 볼 영화는 전설의 그 영화 살인의 추억. 어때, 명세? 아니 뭐 이 영화는 한국 영화의 바이블이자 레전드가 아닌가. 이번에도 다시 보면서 정말 감탄하면서 봤다. 그렇지. 평선이 형은 어땠어? 나는 이제 이 영화가 개봉할 당시에 이제 나도 어렸기 때문에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구나. 화성이 무서운 동네구나 그랬는데, 지금 화성이 이때하고 뭐 비할 바 없이 엄청 개발돼서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당시에는 그냥 화성이 엄청 시골이고 엄청 무서운 동네구나. 그냥 그런 기억만 좀 있었다. 근데 지금 다시 보고 이제 좀 느낀 거는 어떤 무거운 소재를 위치 있는 장면의 연출과 그 날 것 같은 배우들의 연기로 영화를 보는 내내 그 관객의 눈을 뗄 수 없게 만든 영화가 아니었나. 잘 만든 영화다, 그런 생각을 또 했다. 아니, 나도 예전에 봤을 때는 그냥 재밌게만 봤고 잘 만든 영화다라고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다시 보면서 느낀 건 이게 좀 약간 과할 수도 있는데 봉준호 감독이란 사람이 참 고마웠다. 왜? 정말 좋은 영화를 만들고 그럴 수 있어서 그 존재가 너무 소중했다. 너무 대단한 영화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더라고. 이 전 영화 그 플란다스에게는 거의 폭망해가지고 나 어디 인터뷰를 봤거든, 봉준호 감독. 그때 어디 국밥집에서 밥을 먹고 있을 때 이 감독이 영화가 망한 다음에 근데 멀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이 와가지고 저 봉준호 감독님이시죠? 이럴 때 완전 무명이었는데 그리고 그냥 그 본 사람인가 뭐 이렇게 뭐 어줍잖게 이렇게 있었는데 저 플란다스에게 투자자입니다. 나도 뭐 본 것 같다. 엄청 뻘쭘해하고 막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데, 근데 그 다음에 찍은 영화야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혹시 난 사람은 다른 건가? 근데 그 플란다스계가 흥행엔 망했지만 난 안 봤거든. 난 보긴 봤어. 난 재밌게 봤어. 평가는 좋더라. 그러니까 뭐 사실은 흥행으로 영화 감독의 모든 걸 평가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게 2003년도 영화고 이 봉준호 감독님이 69년생이신 것 같거든. 그럼 40이 안 된 나이에 이걸 만든 거 아닌가? 그러네. 대단한 것 같아. 나는 이 영화를 영화 학교 가가지고 처음에 그 수업을 하는데 이 영화의 주제가 뭐냐라는 질문을 받으면서 시작되는 수업이었어. 내가 그동안 영화를 좋아했지만 영화가 순간순간 주는 감흥, 감정 이런 것만으로도 재미를 느끼고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그 수업에서 그 살인의 추억의 주제가 뭔 것 같냐 라는 질문을 통해서 내가 처음으로 어떤 영화의 주제 혹은 감독이나 작가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인지가 되었던 것 같아. 피상적이건 너머에 가지고 있는 영화의 메시지를 이제 그때 생각해보게 된 거구나. 그러니까 이 살인의 추억을 통해서 영화의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됐었는데 이 살인의 추억은 너무나 주제에 충실하게 그러면서도 재밌게 만든 영화인 것 같은 거야. 그렇지. 그래서 나한테는 좀 의미가 있는 영화이기도 해. 이 주제가 뭔 것 같아? 그거 이따 한 줄 평에 나올 텐데 한 줄 평으로 알려줄게. 그래. 뭐 각자 느끼는 건 다른. 근데 이건 방금 너 말한 대로 메시지가 명확하잖아. 그렇지. 그리고 이 감독이 또 워낙 인터뷰를 많이 했어. 주제가 뭔지 그거 뭐 내가 그렇게 느낀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차차 밝히도록 하지. 영화의 난 오프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지나갔거든. 처음 봤을 때가 나도 거의 한 20몇 년 전이잖아. 그러니까 되게 예전이니까 뭐 사실 기억도 안 나는데 이번에 다시 보면서 이 영화의 그 오프닝 장면이 눈에 띄더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처음에 어떤 소년이
그 벼 위에 앉아 있는 메뚜기를 이제 바라보다가 딱 잡잖아. 그걸 보고 나는 이 소년이 이건 봉준호 감독 본인을 표현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 메뚜기는 이 영화에 나오는 피해자들을 아니면 뭐 살해 현장 아니면 뭐 어떤 단서 뭐 이런 거를 좀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 메뚜기를 잡은 이 소년은 감독이 범인을 잡고 싶은 마음을 이 영화를 시작하면서 뭔가 다잡는 느낌으로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중에 첫 사건 현장에 그 시체가 보여질 때도 무릎인가 어디에 이 메뚜기 실루엣이 딱 보였잖아. 그래서 그 메뚜기가 그런 뭐 의미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 계속 얘기해보면 송강호 배우가 경운기를 타고 사건 현장으로 등장할 때 이 소년이 그 메뚜기 담은 병을 이렇게 뒤로 숨기잖아. 그건 이 감독이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취재도 많이 했을 텐데 그걸 통해서 얻은 단서들을 모아놓은 걸 그렇게 메뚜기들을 담은 병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지금 여기까지 보면 되게 허무맹랑하지.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을 거야. 이제 아마 설명을 통해서 풀 텐데 송강호 배우가 그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도 누군가가 이 감독을 격려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왜냐하면 이 80년대 미제 사건을 이 영화를 통해서 다시 이제 수면 위로 끌어올린 거니까 감독이 그 당시 뭐 담당 형사나 아니면 피해자들을 포함해서 그 사건의 범인들을 잡고 싶었던 그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기특하다, 뭐 고맙다 그런 감정이지 않을까. 그걸 그렇게 뭐 과거의 형사가 현재의 소년 그러니까 이 감독의 머리를 쓰다듬는 걸로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보였다. 그냥 내가 해석한 건데 아닐 수도 있고. 하여튼 이후에 사실 내가 요기 때문에 이제 위에 생각을 그렇게 한 건데 송강호 배우가 그 사건 현장을 볼 때 아이가 이제 송강호의 말과 행동을 따라하는데 이게 감독이 나는 그때는 어렸지만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이 송강호 배우를 따라가면서 보여줄게라고 표현한 것처럼 보인 거야. 감독이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첫 사건 현장을 바라볼 때 소년은 시체가 있는 그 블록 위에서 아래로 사건 현장을 바라봐. 근데 그 배우는 아이 레벨로 고개를 숙여가지고 시체를 같은 레벨에서 보잖아. 그러니까 이 사건을 바라보는 그 물리적인 위치로 이 아이의 눈은 이 전지적 작가 시점인 감독의 시선을 표현한 것 같았고 그리고 배우의 시점은 그때 사건이 벌어진 그 시대 안의 인물의 시점을 표현한 것 같이 보였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감독이 어렸지만 사건이 일어나고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쌓인 정보들을 취합해서 그 사건을 바라보는 감독의 시점과 당시 담당 형사의 시점을 가지고 이 영화를 구성한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오프닝 씬이 아니었나. 그리고 잘 보면 그 소년하고 그 송강호 배우 의상도 비슷하고 머리 스타일도 비슷해. 맞아. 그리고 송강호가 소년을 보면서 뭐 고개를 이렇게 깨우뚱하잖아. 마치 거울에 비추진 것처럼 같은 각도로 이제 소년이 고개를 이렇게 깨우뚱하면서 반응하는 게 송강호가 감독이고 감독이 송강호다. 그걸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이제 내 생각에 이 영화에 이 만들어진 어떤 배경 그리고 내가 주제를 말하지 않았지만 주제 뭐 이 영화의 전개 이런 것들을 그 오프닝 시퀀스에서 잘 담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 아이가 나온 이유가 있을 텐데 그냥 단순히 막 첫 샷에 나오잖아요. 영화의 첫 샷에. 그냥 봉준호 같은 감독이 그냥 재미만을 위해서 그냥 코미디를 위해서 이렇게 아이는 등장시키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렇지. 형 말대로 어떤 의미나 의도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그 잡는다는 액션 하잖아. 이 영화가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 그거를 첫 장면에 그 행위를 딱 하잖아. 그거 자체도 사실은 이 감독의 마음인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애가 이 감독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이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마음인 거잖아. 그게. 어릴 적 자신으로 돌아가서 그때 당시를 회상하듯이 이 사건을 한번 열어보겠다. 그것도 있는데 그때는 어려서 자기는 아무것도 못했지만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나는 이제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됐고 그리고 그 사이에 증거들도 좀 쌓였고 그게 아까 그 메뚜기들을 수집한 그 병처럼 내가 느낀 건데 과학기술도 발달했고 이런 데이터들을 다 통합해서 그때 사건으로 내가 그때 형사인 송강호 배우 눈으로 들어가서 이 영화를 너희들한테 보여줄게. 그 송강호한테 또 완전히 빙의는 아니고 왜냐면 전지적인 작가 시점이 있는 거니까 그걸 이제 통합한 거다 이 영화는 라는 걸 직접적으로 관객한테 말하는 것 같이 보였어. 나는 한국 영화사의
길이 남는 롱테이크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 올드보이 장도리 씬과 더불어 그 레전드 롱테이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거든. 그러니까 내가 옛날 막 흑백 영화들은 뭐안 봤지만 우리 시대 때 영화들 중에서 가장 잘 찍힌 롱테이크가 아닌가. 이 롱테이크만으로도 이제 영화적인 감흥을 나는 준다고 생각하는데 잘 찍히기도 했고. 근데 이 롱테이크가 이 주제를 전달하는데 너무 효과적인 거야. 이 주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다 누구나 다 다르겠지만 그치. 나는 이 영화의 큰 주제를 꼽자면 이런 것 같아. 80년대 대한민국 사회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후진적이었어서 연쇄 살인범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난 이게 이 영화의 큰 주제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 롱테이크가 왜 이 주제에 부합하느냐 보면은 대사에서도 나오는데 현장 보존이 개판이야 막 이러면서 감식반도 없고 보존 자체가 개판이고 인식 자체가 없는 거야. 범죄 현장에 대한 그 사람들이. 그리고 유일한 증거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 발자국이었잖아. 진흙의 발자국. 그거를 뭐 사진도 제대로 안 찍고 그냥 냅뒀다가 경운기 지나가서 그게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이 시대는 자체적인 인식으로든 아니면은 사회적인 환경으로든 너무 후진적이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연쇄살인범을 잡을 능력이 없었다. 라는 거를 이미 지금 주고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길게 이렇게 타이밍 맞춰서 찍는 것도 어려운데 그 장면 자체가 재밌기도 하면서 그리고 조이봉 아저씨도 막 거기 미끄러지고 아이고 뭐 난리 났네 뭐 이런 식으로 애드립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직원이 오는데도 또 넘어지잖아. 그치. 그런 어떤 유머러스한 장면들도 있으면서 주제에 부합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너무나 잘 찍힌 씬이었다. 정확히 내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씬에서 그 송강호 배우가 두 번째 그 직원인가 감식반이 올 때 넘어지잖아. 그때 한 대사가 아이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뭐 그런 연병하고 자빠졌네. 이랬나? 그 대사가 전체 그 씬을 통째로 얘기한 거야. 그치. 맞아. 그거 자체가 연병하고 음. 아 이거 뭔가 분주하고 바쁜데 제대로 뭐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아사리판이다. 아사리판이 맞는 말인가? 아사리판이지. 그치. 그게 이제 그걸 다 대포하고 있는 거지. 근데 사실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시스템이 먼저라고 생각하거든. 교육이 있어야 인식도 변한다고 난 생각하니까. 말한 대로 그 불완전한 어떤 사회 상을 그것도 잘 반영한 것 같고. 나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빅재미 중에 하나가 역시나 송강호는 송강호다. 이 송강호 배우의 화로 같은 연기 몇 개가 좀 눈에 띄더라고. 재밌어가지고 타자 치는 거 뭐라 그러지? 그 타자기. 타자기. 타자 쓰는 거 뭐라? 그걸 독수리타법으로 치는데 배우가 애드립으로 한 건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제 검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연기를 하잖아. 근데 송강호 배우는 이 가운데 손가락 펴가지고 맞아. 그런 디테일한 것들 이렇게 연기를 하더라고. 그거 장면도 되게 웃기고 두 번째 사건 현장이었지. 아까 말한 그 씬이잖아. 거기서 하는 그 생짜 같은 대사. 이걸 대사로 썼을까 하는 듯한 그런 생짜 같은 대사랑 막 그런 움직임들 막 거의 뭐 날아다니잖아. 뭐라 그럴까 활기가 넘쳐 이 배우에. 물론 미쳤어. 젊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 송강호 배우하고 김상경의 그 첫 만남에서 그 2단 옆차기 웃긴 게 나중에 들었는데 그 2단 옆차기가 저기 애드리브였대. 맞아.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김상경 배우가 그때가 처음 붙는 씬이었나 그랬는데 기분 엄청 나빠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 대사도 있잖아. 무슨 뭐 강간의 왕국이야? 대사도 너무 재밌고 이 영화의 전반에 이 그 송강호 배우의 그 화로 같은 연기가 영화 전체에 이 활기를 불어 넣어주면서 분명히 영화는 그 어두운 소재의 영화인데 왠지 모르게 웃으면서 보게 되기도 하고 막 투박하고 의욕은 있지만 실력은 형편없는 그런 시골 형사 캐릭터도 잘 표현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나도 이제 너가 방금 그 두 번째 살인 현장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를 똑같은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이 형사역을 통해서 당시에 이제 폭력과 고문, 증거 조작으로 없던 죄도 만들어내던 그 무능한 경찰, 국가 공권력을 싸잡아서 이제 비판한 영화 같더라고. 맞아. 이 송강호 배우하고 그 와이프 그 대화가 그 둘의 그 무속에 대한 그 믿음하고 맞아. 그걸 바탕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그 모습을 보는데 왜 2025년인 오늘 지금 탄핵 심판 받고 있는 대통령하고 그 부인이 그 두 명한테 겹쳐 보이는 게 참 우프기도 했다. 그렇지. 그 영화의 시대 배경은 개봉은 2003년이지만 80년대잖아. 그렇지. 그 따지고 보면 거의 반세기 전인데 지금 대통령하고 이 부인이 겹쳐 보인다는 거는 이게 진짜 웃기기도 하고 참 슬프기도 하고 참 묘하더라.
이 영화가 진짜 캐릭터 설정을 너무 잘한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시골 경찰과 서울 경찰, 그러니까 시골지와 서울지가 그치.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송강호라는 형사는 형 말대로 미신을 믿고 그게 직감에만 의존하는 사람으로 잘 설정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김상경은 항상 데이터로 분석하고 데이터에 의존하려는 그 형사하고, 그러니까 시골과 서울 그리고 직감과 데이터 이렇게 딱 각각의 화신으로 이렇게 딱 캐릭터화 시켜가지고 그 대비가 굉장히 선명하고 놀랍도록 잘 만들었다. 그치. 그 첫 만남에서 둘이서 차에 다시 타잖아. 근데 그 송강호는 뭐 미안해요 뭐 하면서도 경찰이 그렇게 싸움을 못해서 어떻게 하냐. 경찰이 이렇게 싸움을 못해서 어떻게 하냐. 김상경이 그치. 김상경은 경찰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어떻게? 그치. 그것도 딱 대비가 되고 뭔가 몸 쓰는 사람과 이성적으로 따지려는 사람과 뭐 그런 것들이 대비가 되고 계속 어떤 모든 대사나 어떤 상황이나 액션들이 다 그 캐릭터에 부합하도록 가면서, 근데 후반부 가면은 둘이 또 바뀌어. 맞아. 둘이 서로한테 영향을 주고. 영향을 주고. 김상경은 어떻게든 제 그 자백 받아내야 된다고 막 하면서 고문해서 그렇게 변했고, 그리고 송강호는 그런 거 다 부질없다는 식으로 또 바뀌고, 그 캐릭터의 성장과 변화까지도 굉장히 잘 짜여져 있었다. 그치. 그리고 그 둘의 어떠한 시도도 결국에는 범인을 잡는 데는 실패하는 또 그 결과로 보여지면서 주제에도 수렴을 하더라. 근데 또 재밌어. 웃기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중간중간 막 공포스러운 것도 있고. 그치. 와, 이거 미쳤다 진짜. 이 영화 뭐냐. 박찬욱 감독이었나? 어쨌든 이 영화 거장 감독들이 개그맨들, 코미디언들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걸 되게 높게 평가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영화에서도 그 위트가 되게 중요하잖아. 사람들 웃긴다는 거는. 그치. 진짜 똑똑해야 할 수 있는 것 같긴 하거든. 근데 이 감독이 어쨌든 이 영화에서 위트가 아주 거의 덕지덕지 붙어 있어. 두 번째 사건 장면 롱테이크 때 뭔가 엄중한 장면이 할 것 같은데 뭐 사람들 등장하면서 한 명씩 넘어지면서 나온다거나 그 장면을 배우의 대사로 뭔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대사를 친다거나 뭐 그런 장면이 있고, 그 취조하는 장면에서도 굉장히 폭력적인 장면이잖아. 우리 뭐 남영동 뭐 이런 영화 보면 되게 막 슬프고 막 뭔가 그렇잖아. 근데 그 장면들도 왠지 모르게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그 얘기한 송강호 2단 요차기 강간의 영국이야 뭐 이런 대사들도 허를 찔린다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받은 그 뭐 애드립인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리고 그 백광호 현장 검증 장면에서 백광호 꼬드기 갖고 막 기자까지 불러가지고 현장에 나갔잖아. 그 무슨 논밭 같은데 현장 검증하러. 근데 갑자기 백광호가 자기 범인 아니라고 막 외치면서 그 현장이 아수라장 되면서 거기를 벗어나는데 슬로우 모션으로 맞아. 그 장면도 되게 막 그 비꼬는 것 같기도 하고 너네 이렇게 무능력하다. 그리고 식당에서 뭐 오해해서 미안하다, 범인으로 몰려고 해서 미안하다고 신발 주는데 아 어디 갔는지 모르는데요. 근데 백광호가 다락방에서 딱 떨어진 타이밍 그 꽁트 같잖아. 그치. 그리고 점집 가서 부적 팔아먹을 생각하지 말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저라는 장면이 편집으로 붙잖아. 그런 편집 점프들도 그렇고, 그리고 그 자위하다가 채석장으로 도망친 그 범인을 알아보고 나서 송강호 배우가 이게 물 이렇게 마시면서 이렇게 째려보는 맞아. 봤냐 이 새끼야. 그 연기도 아주 미쳤지.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는 그런 재미면을 따졌을 때 이제 경찰서장이었나? 이 사람이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개입하게 되잖아.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송강호 편 좀 들어주다가 김상경이 처음으로 서류 같은 거 막 보여주면서 저한테 이계중대만 주십시오. 분명히 지금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겁니다.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수색을 하잖아. 송강호는 이제 눈꼴 하고 있고 그랬는데 이제 직접 수색을 하는데 송강호랑 김래아 배우가 저쪽에서는 열심히 수색하고 있는데 고무줄 놀이 하고 있잖아. 그치. 앉아가지고. 그리고 대사도 막 무슨 이상한 시덥잖은 얘기, MT 얘기하고. MT 가면 진짜 떼씹해요? 나 2년제라 몰라 이 새끼. 몰라 이 새끼야. 저 4년제 쟤한테 물어봐 하는 게 아니 떼씹이라. 진짜 웃겨. 너무 웃기더라고. 고무줄 하는 행위도 너무 귀엽기도 하고 웃기고. 그러니까. 정말 딴청 부리고 있는 거잖아. 그치. 협조 안 하고 있고 같은 현장에 나와 있지만. 그치. 그런 것도 너무 재밌었고 웃긴 게 계속돼. 그러니까 느끼기에 거의 모든 장면에 약간 그런 위트 있는 대사나 연기 뭐 편집 타이밍들을 넣어가지고 이 감독이 위트나 유머에 관심이 정말 많은 사람이구나 뭐 그런 걸 좀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영화 전체를 담은 이 소재는 무겁지만 이 부담스럽지 않고 위트 있게 연출을 하면서 되도록 많은 관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영화를 만든 것 같았다. 덕분에 이제 미제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붙잡히지 않은 범인들을 압박하고 싶은 뭐 감독의 계획이 그런 꽁트 같은 연출들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서 잘 실현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치. 너무 계속 재밌더라고. 아 그러니까 나는 웃긴 게 너무 개그 많아. 프로 보는 줄 알았어. 개그가 너무 많아 진짜. 어. 나는 또 좋았던 거는 그 서스펜스가 있잖아. 이게 그치. 또 약간 범인이 누구일까, 범인이 잡힐까, 그리고 특히 어떤 여성이 희생되는 장면 있잖아. 거기서 또 영화적인 서스펜스가 최고에 달하잖아. 뭔가 나타날 것 같으면서도 막 내가 마중 나갈게 그 처음 맞아 그 시퀀스가 또 우리나라 영화 중에 서스펜스 약간 갑이 아닌가 할 정도로 딱 긴장 주고 가다가 어느 순간 탁 음악과 함께 그 범인으로 보이는 애가 딱 잡아채고 그치. 그러면서 딱 충격 주고 근데 또 다음에 이어지는 거는 빈 경찰서에 울리는 전화 따르르릉 하는데 또 그게 또 트랙인 해. 그치. 이게 이 리듬감과 이게 장난이 아니다. 그러니까. 난 그 장면이 특히 좋더라고. 전화벨이 울리는 그렇게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다가 근데 벌어졌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왔을 것 같은데 그냥 공허하게 벨만 울려. 그치. 이 감각이 다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지루할만 하면은 또 그 채석장까지 추격신 같은 게 또 막 그 막 드라마틱하게 액션 씬처럼 활극처럼 펼쳐지고 영화의 내적인 장르적인 재미를 주면서도 위트도 주면서도 공포도 주면서도 주제도 전달하면서도 시대적인 어떤 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성찰하면서도 이거는 참 봉준호 감독님 고맙습니다. 뭐가? 존재가? 나는 그냥 좀 오버스럽지만 어제 보면서 그냥 영화를 향유함에 있어서 너무 잘 만든 영화를 만드시는 감독님이다. 시체 이렇게 부검 같은 거 하는 거였나? 하여튼 그때 이제 그 피해자 질에서 복숭아가 나오잖아. 그건 뭐지?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그냥 내 나름의 의미. 이제 그 복숭아를 보면 부드러운 살결 같은 솜털, 달콤한 맛, 그리고 탐스러운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과육을 걷어내고 나면 그 안에 뭔가 딱딱하고 찌글찌글하게 막 거친 씨가 있잖아. 이 복숭아로 이 사건의 범인을 암시하면서 그 조각의 개수로 피해자의 수를 표현한 것 같더라고. 그 피해자가 9번째인 거지. 근데 그 부드러운 이미지 속에 그 추악한 범죄자의 모습을 복숭아로 표현한 것 같았는데 그 장면 다음에 바로 이 사람들이 엽서를 통해서 알게 돼서 그 직장으로 찾아갔잖아. 찾아갔는데 그 문제의 빌런이 첫 등장인데 탁상등 같은 거 하나 딱 펴져 있고 책을 이렇게 펴져 있고 되게 곱게 생긴 그 미디 오빠처럼 생긴 애가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게 첫 빌런의 등장이야. 그 빌런의 이미지랑 이 복숭아로 그 범인을 암시하는 매치가 난 너무 이게 찰떡인 것 같이 보이는 거야. 그치. 얘는 사실상 어쨌든 범인이라는 설정인 거잖아. 추악한 내면의 어떤 그런 쭈글쭈글한 추악한 내면을 감춘 솜털 같은 미디 오빠 그 빌런을 그 복숭아랑 잘 연계해서 그런 장면으로 뭔가 암시를 잘한 게 아닌가. 9조각이 명확히 나온 것도 원래는 미제 사건이 10개였는데 한 명은 범인이 뭐 다른 사람이었나 하여튼 뭐 그랬나 봐. 유타 따라한 범죄였나 보지. 그래서 그 지금 정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그 9개는 이 얘가 죽인 피해자를 9명이라고 뭐 그때 당시에는 특정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9명을 또 표시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복숭아가 9명을 죽였다. 복숭아 박해일이다. 뭐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잘 만든 것 같더라고. 그리고 나는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있어서 형은 혹시 캐치를 했거나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은 장면이 있었는데 채석장이었나 뭐 시멘트 공장이었나 거기서 어떤 용의자가 잡혀서 취조실에서 야만적으로 막 취조를 하고 있었잖아. 근데 그때 어떤 보일러 수리공 같은 사람이 지나가거든. 거의 얼굴은 안 나오고 어떤 수리 케이스를 들고 계단을 내려와. 그리고서 다시 가고 그런 다음에 김상경이 밖에서 그 계단 중간에 앉아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 그게 뭘까? 이게 궁금하게 되더라고. 이게 그냥 집어넣지 않았을 기억이 안 난다. 그래? 그냥 집어넣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게. 그냥 안 집어넣을 텐데 그것도. 근데 내 그냥 상상으로는 이런 사이코패스들은 또 변태 같은 게 있잖아. 범인이 대담하게 조사받는 현장을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었을까. 그걸 좀 의도했나? 근데 그게 잘 전달이 안 되거나 너무 말이 안 돼서 나중에 뺐나? 뭐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 너가 물어보니까 또 내가 해석을 해보면 해석이라기보다는 그냥 드는 생각이 뭐냐면 왜 취조 장면이 굉장히 가학적이잖아. 근데
옆에서 수리공은 수리를 하고 있어. 아 그냥 일상적이다. 이렇게 이런 폭력이 일상적으로 자행되던 시대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 수리공도 그냥 크게 개의치 않는다. 원래 저런 애들이 여기 사회는 원래 이랬고 그거를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서 했던 것 같긴 하다.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촉촉 봤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지 갑자기? 내가 생각한 거 너무 상상 영역이고 형이 얘기한 게 자연스럽네. 그런 것도 그렇게 풍자를 또 했네. 그러니까 뭐 그냥 넘어가는 샷이 없어. 엔딩에 그 박해일이 조서를 받다가 귀가를 하고 살인 사건이 한 번 더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김상경이 열받아가지고 박해일을 끌고 나가서 깜깜한 터널 앞에서 막 죽인다고 두들겨 패는데 그 유전자 감식에서 범인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막 박해일을 풀어주잖아. 혼자 그 터널 속으로 범인이 사라지는데 이 사건이 이제 미제로 남은 거를 그 어두운 터널로 뭐 들어가는 걸 표현한 것 같고 이건 뭐 뻔하니까 그 수갑을 채운 채로 범인을 보낸 건 왜일까? 그 생각을 나도 이번에 다시 보면서 저거 수갑 차고 가네? 이 생각이 들었거든. 그게 왜일까? 왜일까? 내가 생각하는 이 영화의 주제랑 부합하는 거야. 감독이 그 당시에 아직 잡히지 않은 범인한테 이 마음의 족쇄를 채우고 싶었던 것 같은 거야. 영화를 만들 때도 미제였잖아. 범인이 안 잡혔잖아. 그러니까 그 범인들 이걸 분명히 보고 있을 거라고 감독이 인터뷰에서도 그랬거든. 그 범인한테 이 족쇄를 채우고 싶었던 것 같아. 그거를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잊힐 뻔한 미제 사건을 이 영화로 많은 사람들한테 다시 환기시키면서 아직 잡히지 않은 범인한테 두 다리 뻗고 자지 마라. 마음 편히 생활하지 못할 거다. 잡히진 않았지만 그런 마음을 그 수갑을 채운 채로 도망가는 모습으로 표현한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 그 비슷한 맥락에서 송강호가 처음에 그 경운기기 타고 등장하면서 카메라에 날린 그 손가락 욕 있잖아. 그게 애들한테 한 게 아니잖아. 당시에 잡히지 않은 범인한테 보라고 한 것 같아. 영화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수미상관 구조를 만든 게 아닌가. 처음에 그 아이가 잡는 액션을 하면서 잡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그리고 다음에 송강호가 등장하면서 카메라를 향해서 손가락 욕을 해. 마지막에는 증거 부족이든 수사의 역량 부족이든 범인을 잡았는데 놓아주면서도 수갑을 풀지 않은 거는 이건 명확하게 감독이 범인한테 날린 메시지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그 터널 앞에서 그 풀어주기 전에 밥은 먹고 다니냐 뭐 이 대사도 실제 범인한테 하고 싶은 말을 이제 표현한 것 같은데 그 감독이 송강호 배우한테 무슨 말을 하는 게 좋겠냐고 맡겼다고 하더라고.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영화 완전 전체 엔딩에서도 시간이 지나서 송강호가 다시 거기 갔을 때 뭐 어떤 여자애가 얘기하는 걸 듣고 또 엔딩에 카메라를 보면서 끝나잖아. 그것도 감독이 범인을 바라보는 시선이거든. 또 보고 있지 막 얘가 이런 느낌인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네. 나도 거의 이제 엔딩 시퀀스 직전에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박해일이 풀어지고 나서 또 비가 오고 유재하 노래가 나오잖아. 그래서 김상경이 이제 지금 일 벌어질 것 같다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이 시퀀스가 이제 내가 받아들인 이 주제의 극대화되는 장면이었다. 그 활용 점정이었다. 살인 사건이 너무나도 예상이 돼. 물론 김상경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병력 지원 요청을 했는데 못 온대. 시위 진압 때문에. 그치. 결국에는 어떤 범인이 납치를 했어. 근데 하필 또 등화관제 때문에 다 불을 꺼야 돼. 사람들이 뭐 볼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어. 이게 내가 생각한 이 영화의 주제의 백미가 아닌가. 그 당시 우리 사회는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 그 사회적인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시위 때문에 또 경찰이 뭐다. 그 등화관제 때문에 그것도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그 시위 때문에 못 온다는 거는 범죄자를 잡을 경찰은 없고 시민을 잡을 경찰은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얼마나 다 그런 게 녹여 있는 비극적이야. 그런 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보여주는 시퀀스여서 나 참 좋았다. 잘 만들었어 영화. 너무 잘 만들었어. 미쳤어. 재밌어.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되게 잘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뭘 잘해야 되지? 개콘 좀 봐야 되나? 그러니까 무거운 걸 약간 무겁지 않게 그리고 메시지는 묵직하게. 예술가야. 자 그럼 평점은 어때? 뭐 예상하다시피 나는 5점 줘야지. 코멘트가 있어? 코멘트? 한국 영화의 마스터피스 중에 하나.
마스터피스 중에 하나다. 이게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그 주제인 것 같은데 실제 미제 사건의 범죄자에게 감독이 보내는 딴지를 상업 영화의 형식으로 잘 포장한 영화. 자, 그럼 누구한테 추천하시나요? 이거 또 어렵지. 그럼 또 내가 먼저. 나는 현장에서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 내가 추천하는 사람들은 범죄는 계속 일어나고 그게 인류가 있는 한 없어지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다고 그런 범죄들이 이제 모든 범죄들이 다 말끔하게 해결되진 않기도 하고. 그래서 미제 사건에 잡히지 않은 범죄자들한테 추천한다.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자지 마라. 언젠간 잡힌다. 이 자식들아. 그렇게? 그러면은 나는 80년대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한테 추천한다. 우리 사회가 그만큼 후진적이었고 어떤 사회적 인식이나 정치 사회적인 그런 상황들이 참 녹록지 않고 어려웠고 좀 후진국 같았다. 그런 때도 있었고 그런 때를 거쳐서 우리나라가 지금 살기 좋아졌으니까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선진의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80년대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한테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영화 살인의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만의 해석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풍성한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리뷰에서 또 만나요. 이 만나요 하는데 왜 손이 자동 반사적으로 펴지냐? 만나요. 만나요. 안녕. 제발. 아니 진짜 왜 녹음하는데 손이 펴지지? 이게 감정 때문에 그런가 봐. 그러니까 감정 끌어올리려고 연기가 이런 우리가 건가? 허투루 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네.